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예, 목요일 명예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이제 하순에 들어가는데 10월 이후에 여러분들 장을 직접 목격하고 시장 참가자로서 그래본 소감이 다 있을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은 참 환호성 지르고 강한 구간에서 무엇보다도 좋은 게 주식이에요. 주식 참 쉬웠죠. 근데 이제 하반기 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반락이 이렇게 많이 빠질까? 제가 9월, 10월 초까지 현금화 코스닥 관리 있는 이야기들은 무수히 많이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시간이 10월 하순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바보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부터 3월 바닥 찍고 4월에서 9월 초 4, 5, 6, 7, 8, 9 약 한 5, 6개월 정도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성장주 위주로. 네, 선택된 대표주자들 위주로 크게 간 다음에 이들이 사실 주도주입니다. 한국 시장의 주도권을 가진 업종들이에요. 근데 시장은 계속 한 군데를 갈 수 없죠. 이들은 가을에는 쉰다. 가을 초겨울 앞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잠깐만 차트 보면 포스코 차트 보면은 쫙 당겨 봅시다. 너희들 잘 나갈 때 난 이렇게 놀았다가 내가 여기서 빠져야 되겠니?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너네들 잘 나갈 때 난 이렇게 밑에서 꼼짝 말아 했는데 내가 또 빠져야 되겠냐 이게 너희들 빠질 때,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승장에 누락된 주가들이 최근에 또 환율이 1,100원 초입까지 결국 간다는 이야기를 아마 2달 전에 드린 것 같은데 결국 1,100원대 초입에 오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내재 가치주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어느 장? 가을장에서.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한데 그걸 막상 여러분들이 찾고 대응하고 선택하고 매수 매도를 하면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주식 전문가들의 희망이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들을 전략해주는 지름길로 안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략을 제가 이미 9월 하순부터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10월 초면서 많이 드렸고요. 근데 이야기했던 것들을 코스피 쪽은 많이 터졌어요. 장이 못 가니 하는 사이에. 자, 연말 양도세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연말 양도세를 지금 시장이 정부 특히 기재부가 강화를 하려고 하죠. 오늘 낮에 방송 연결하면서 제가 좀 쓴소리를 좀 했는데 왜 제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나 하면은 세수가 부족한 거를 주식시장에 거두는데 가족 둘이 합쳐가 가족끼리 다 모아가 3억 이상 되면은 수익 난 거는 세금을 한 20%, 25% 내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얼마나 이 법안을 발의한 친구들 지금 세수 부족 현상들은 이해하는데 제가 매우 안타까운 거는 거래세는 인하했죠. 거래세는 인하해가지고 단타들을 너무 많이 조장시킨 거예요, 실은. 그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정말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면 거래세를 한 5%든 10%도 인상해야 돼요. 그러면 단타 매매가 좀 줄어들겠죠.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단타들 말이에요. 첫 번째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 거래세를 인상한 대신에 양도세 기준은 한 최소한 10억 이상을 줘야죠. 여러분들이 소총 부대들이 쏘아가 주가 가는 게 아니고 중하계들이 들어와야 가는 겁니다. 주식이 탄력받으려면은 큰 자금들이 쏘아줘야 돼요. 요들은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3억 밀어붙인단 말이야. 우리 기재부에서. 세금도 못 거두고 장은 장대로 다 망가져버려요. 주변에 큰 계좌들 분들에게 여쭤보면 연말에 중기 보여가지고 세금 낼 생각이느냐. 10명 중에 9명은 없어요. 바보가 되고 주식도 까먹는 판에 내가 세금까지 내냐고. 그래서 시장도 망가지고 특히 코스닥의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네, 자막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코스닥과 그동안에 상반기 쉬어가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야. 네, 소위 말해가지고 한번 작사를 내고 가는 거예요. 쫙 빼고 나면 이제 좀 악소리 나고 나면 이제 반등 시간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고 10월장의 대안은 결국에는 코스피 저평가 가치주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뭐 제일 처음에 9월부터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10월이 오자 화학주들 시황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제가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0.1%밖에 마이너스 안 나면서 1등 했던 게 반도체 괜찮지, 삼성전자, 자동차 지금 3분기는 떨어냅니다. 비용 떨어내고 제가 괜찮아요. 예, 기지개를 펴고 있고, 화학 시황도 도와주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으니까 지금 국제 외환 딜링하는 친구들이 달러는 지금 별로거든. 계속 지금 금리나 제로 베이스 금리로 유지할 거고, 그러면 잘 나가는 국가 쪽 환율은 크다는 거죠. 환율을 보세요. 뭐 1,100원 초 제가 차트 안 보여드려도 알겠죠. 원화를 산다니까. 원화가 안전자산이 돼버렸어요. 어느 세월에 한국 같은 신흥국이 안전자산 됐으면 그만큼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나 세계적 위상이 사실 뭐 많이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원화를 쏘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달러가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화가 강하면은 주로 이제 가치주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원화가 강하니까 특히 수입을 많이 하는 업체들은 유리하단 말이에요. 수출하는 업체는 좀 불리해지겠죠. 꼭 시장은 그게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내수주까지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죠? 정부가 또 사회거리도 유럽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제가 애지당초 요 코너에서 말씀드렸어요. 8월 15일 강화문 사태 나가지고 뭐 3단계가 아니 벌벌 떨 때 한국은 팬데믹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네, 계속 일시적인 현상들 뭐 지금 뭐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 문화 자체가 가진 않을 것이다. 유럽 애들 저는 문화적 오만 때문에 제가 철퇴를 한번 당할 거다, 쟤들. 알죠? 최근에 뭐 그걸 잘한다고 소문냈는데 이태리도 하루 한 4, 5천 명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저 동네 날리고 서방 애들은 동양 친구들 잠잠하죠. 그 차이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게을러같이 제조업도 안 하고 쟤들 뭐 다 아시아권에 수입에 쓰다가 나중에 하면 큰 코 다치는 날이 올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장은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종합 주가 지수 지금 몇 포인트 중요하지 전혀 아닌 거예요. 지수가 인덱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덱스는 누가 삼성전자가 주도할 때, 네? 삼성전자가 주도할 때 가는 거예요. 그 인덱스가 중요한 거고. 지금 뭐예요? 지금 구경제 관련주들이 가잖아. 그죠? 구경제, 전통 가치주 게임이 붙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덱스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실적 발표하면 나오면 좀 쉬어갑니다. 크게는 안 빠질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조정을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좀 거치는데 다만 코스피는 대안이 생겨가지고 변동성이 적어요. 코스피는 강력한 대안들이 지금 차트 잠시 뒤에 보여드릴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 빠지도 않죠. 뭐 종합 뭐 2200까지 뺀다며 뭐 지난달에. 그런 차트 시장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정값들 복합적인 외국인 딜러들, 기관들 이렇게 큰 자금들 들어오는데 가장 단순한 도구인 차트 가지고 하락의 목표치를 맞춘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제일 하위의 도구가 차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쨌든 지수는 좀 쉬어가는 가운데 한국 시장은 큰 충격파는 주지 않는데 다만 삼성전자가 쿵탕 떠들으면 좀 흔들릴 수 있고 많이 올라간 이제 가치주도 쉬어가는 매물수와는 그칩니다. 화학주 쉬었다 갔죠, 그죠? 자, 이렇게 보고 다만 코스닥은 대한부재, 수급부재, 대한부재, 수급부재로 인해 가지고 지난 2주 전입니까, 3주 전입니까, 요 어깨 라인 이 고점에 어깨도 코스닥은 못 왔기 때문에 요래 가서 요래가 요런 바디가 나올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연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예? 5% 10% 까먹은 가지고 막 아까워 가지고 벌벌 떨지 마라. 왜냐? 더 큰 5% 안 까먹으려 하다가 3% 안 까먹으려 하다가 20% 30% 마이너스 나는 거죠. 저 말이 맞나요? 근데 그때 순간은 인지 못해요. 왜? 시장이 좋았다. 잘 터지더라. 자꾸 시장은 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고, 예, 카멜레온처럼 옷을 자주 갈아입고 그거 대응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쉬어가는 조정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리석은 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아마 오늘 지금 이틀 반등, 어제 대부분 반등밖에 안 되고, 예, 수급 부재로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반등하면 준 것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하락마디의 주체가 뭐가 나와야 한 방 내려오겠죠. 뭐 미국 시장도 지금 좀 빠질 수 있는 자리에 왔어요. 조금 쉬어간 박스권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800 밑에 포인트에서 최대한 뭐 780포인트 잡고
이 권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쫄아가지고 투매에 가담하는 바보는 없겠죠? 우리 토마토 특히 이게 네, 목요일 네, 명예들의 복귀를 시청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주식은 사는 코스닥은 이때는 악소리 나거나 한번 더 떨어뜨려 가지고 차트 뭐 120일 깨졌니? 예, 차트 정예들 대응할 때 차트 깨질 때 초과 조정에 차트 깨지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두 번째 하락마디가 완성되는 자리거든요. 두 번째 하락마디가 완성됐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요렇게 안 가고요. 하락마디가 완성되고 나면은 장기 평선 경기선을 건드려 버리면은 한 방에 못 돌아섭니다. 요렇게 빠졌다가 많이 반등 주면 요렇게 갔다가 이런 조정을 좀 더 거치고 빠져나가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반등 주고 한 마디 더 위협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언제 시점입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 다음 주예요. 다음 주. 다음 주 빠르면 초반부에 찾아옵니다. 그래일수록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또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반등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어제도 그저께도 빠졌는데 코스닥 종목이 많이 빠져서 들어갔는데 수익이 안 나죠? 잘 안 나. 이슈 있는 개별시들 말고 코스피 쪽에 빵 하고 나가잖아요. 지금 수급 주체가 지금 저쪽에 가 있다니까. 요걸 명심하세요. 이번 장에 리스크 관리에 둔감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좀 생각하시고. 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시간에 하락 변동성장의 마이너스 10% 내외 주식은 주식을 예금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확정금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라임 사태가 뭐 잘못 들어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변동성은 일어나면은 주식 자산이라는 위험 자산이고 이 변동 자산이잖아요. 마이너스 20, 30% 언제든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았을 때는 과감하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실전에서 지난주에 이후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잡고 있으면 하락이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 대응이 필요했고 이제는 초과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서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 더 빠지더라도 그건 돌린다 생각하세요. 예, 지금 보세요. 뭐 저 사모펀드들 뭐 후관들 팔고 기관들 때리잖아.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 그래 탈탈 털고 나면은 한 바퀴 들어주고 매물 또 뱉어내고 나면은 이거 2016년 이후에 이 제도가 대주주 양도세 제도가 생겨가지고 가을장에 상반기 주도주가 간 적이 없습니다. 시장 경험이 많고 시장 분석을 많이 한 사람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으세요. 지금도 장 좋게 보고 막 고다하고 이야기하지 지금. 예? 뭐 생각하는 자유니까 뭐. 그들은 반등은 줄 수 있는데 언제 가느냐? 크리스마스 연휴가 들어가는 12월 20일 전후까지 등락을 줄 거예요. 그쯤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 탈탈 다 털어나가는 거죠. 만일에 정부가 그것까지 밀어붙이고 한번 3억 합쳐나면은 총 10조 원 이상 팔아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예측 모델로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장에 지금 배팅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를 한다는 게 가치죠. 자, 시황이 중요합니다. 다 지나간 이야기, 제가 뭐 9월에서 10월 달에 뭐 한참 이야기 떨어낸 이야기인데 이미 이제 현실화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남은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화학주 한번 볼까요? 화학주는 왜 갈까요? 예, 뭐 코로나 시황이라고 벌벌 떨었는데 뭐 모든 그 진단 키트에도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뭐 마스크에도 들어가고 수지들, 그죠? 수지가 많이 필요하죠. ABS 주지, 그 다음에 뭐 PV, 페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P로 시작하는 거 워낙 많으니까 제가 약자로. 근데 의외로 지금 실적이 괜찮더라. 원유는 싸고 조달 코스트 싸졌고 환율도 받쳐주고 수입 많이 하잖아요, 이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치주들이 이제 철강화학 이런 주가들이 모처럼 호기를 만난 거예요. 달러당 1,200원에 지금 뭐 원유 수입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지금 이 화학업체들은 이제 중국에 어마어마한 공장들이 있는데 걔들하고 지금 경쟁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철강하고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좀 뭐 호기가 와서 이들이 지금 시대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뭐 차트를 보니까 모르죠. 일단 단기 고점은 치고 소화할 수는 있는데 뭐 제가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 코드에 들어가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한 38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주당 순자산 38만 원인데 18만 원에 거래된 거지 뭐.
왜? 니는 구닥다리 업종이잖아. 업황 안 좋잖아 너. 이것 때문에 완전 소외된 겁니다. 자동차주들이 시작할 때 제가 PBR 0.4라고 했잖아요. 그죠? 0.4에서 출발합니다 해가지고 뭐 이번에 현대차가 어쨌든 12, 13만 원에서 18, 9만 원까지 갔고 기아차가 0.34 라인에 출발해가지고 어쨌든 5만 원까지 왔죠. 자동차는 실적 발표 예의 안 좋은 애 드론 놈하면서 빠져가지고 빼면은 그날은 저점에 받아서 한번 돌림을 줄 수 있는 거래 기회를 한번 주지 않겠나 싶어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도 지금 환율, 업황 자체 수소차로 가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마무리 파동으로 죽지는 않겠죠. 최소 단기 수익 어떤 추세든 줄 수 있다는 거고. 지난 주 초였나요? 네, 수소 발전 지난주에는 제가 현대제철을 거래를 시켰으니까 수소 발전 의무화 이게 그 수소 그동안엔 수소차 기대감 뭐 수소 탱커 뭐 수소차 부품 뭐 이런 것들을 갔는데 그거는 순 기대치지 뭐 지금 그죠? 근데 정부가 수소 생산을 하게 되면은 정부 차원에서 뭐 가스공사가 뭐 주체가 될 것 같은데 뭐 바로 지금 수소를 매입해 주겠다. 뭐 한전이 하든 그 수소 발전 의무화를 추진하는데 이게 재료 중에 제일 큰 재료죠. 왜 돈을 사준다는데 불확실성이 없었잖아요. 사업한 사람들에게. 과거에 태양광 이런 거 해가지고 웨이퍼 깔아가지고 말이죠. 정부가 그때 네, 지난 정부 때는 안 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제도가 있다는 게 수소차 관련주가 가는 게 아니고 수소 생산 관련주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지금 수소 생산 라인업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현대제철 당진 공장 그거 아니면 현대제철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이거 지난주 거래시킬 때 보니까 PBR 0.2대에 들어와야지 0.2. 0.2 이제 3대 해보겠어요. 순자산 가치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12만 원짜리라니까요. 왜 3만 원밖에 안 돼? 지금 올라도 3만 원이야. 철강 업종이잖아. 난 구닥다리 업종. 그래서 안 먹어주는 거야. 코스닥의 바이오 PBR 자산 가치 10배짜리 많고 2차 전지는 퍼가 30배. 최소 자산 가치 3배, 4배, 5배. 이 성장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성장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품이 끼어버렸고 성장주로 돈이 다 몰리니까 가치주들은 쫄쫄 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아가지고 다시 영양분 공급이 안 된 쪽으로 수급이 이동한 겁니다. 언제? 양도세고 뭐 대주 양도세 이런 이슈 때문에 또 가격 조정 주에도 쉬어가죠. 그래서 제가 성장주 그룹 잘 나갔던 친구들은 한 분기 쉽니다. 9월 중순에 시작해가지고 10일 중간 뭐 등락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반전한 이슈는 나오려면 제가 12월 중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을의 여정이 제가 예측 모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봅시다. 다만 정부가 오늘 제가 뭐 토마토 방송에서 한 뭐 세제 방안에 대해서 깊은 성찰 끝에 양도세를 완화하고 10억 이상으로 원래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쓰면은 장은 단기 랠리가 나올 수 있죠. 최고의 어제는 미국 부양책은 아니고 미국 부양책은 급락 종목 한 1박 2일 정도 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최고의 부양책은 한국 시장 수급을 지금 망가뜨린 양도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지금 코스닥이 바로 가기 좀 쉽지 않다는 거. 현대제철 그다음에 지금 뭐 천연가스를 넣어야만이 이제 수소를 천연가스 LNG 가스 들어가거든요. 언제 이게 가스공사가 이렇게 가겠어요? 각을 세운 거 봐요, 가스공사. 조정 좀 빼면은 혹시나 한 주 쉬면은 다음 주 잘 봐야 되겠죠? 네, 강한 시세로 지금 군림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다음에 실온 절대적 수혜주는 그 연료전지 업체입니다. 지금 이제 두산 퓨얼셀 우리나라 1등이죠. 퓨얼셀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을 보니까 한 200만 주, 250만 주 계속 사들이고 있죠. 이제 뭐 정부가 사주겠다. 이거는 뭐 논하는 거지. 다만 이제 다음 주 이제 유상증자 이슈, 권리락 이슈가 있죠. 그때까지는 일반은 안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런 건 이제 뭐 만일에 분위기 안 좋아가지고 들어오면은 변화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퓨얼셀은 제가 보기엔 유상증자 정말 가치가 있는 주식이죠. 앞으로 고성장이 담보돼 버렸어요. 이게 이제 수소 생산 관련 업체죠. 코스닥 빠지고 난리 나는데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전에서도 뭐 거래를 시켰어요, 제가.
다만 제가 지난달에 오면서 매도가 어렵다고 막 우리 실전에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설득시켰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7%, 많게는 10% 되는데 요거 안 파시고 있으면 더 고생합니다. 자르고 갈아타서 많이 할 방법이 있으니까 하세요. 한 번만에 내가 두세 번 설득해가지고 거래 교체를 시켰어요. 물론 뭐 오랫동안 거래를 저랑 하신 분들은 바로 무슨 말귀를 알아듣고 바로 교환하지만은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A라는 주식을 B나 C나 E로 바꾸고 가지고 주식만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A라는 주식을 너무 짝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항상 그걸 명심하셔야 되겠고. 자,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때문에 뭐 여하튼 지금 움직이는데 코스닥도 보세요. 그 안 움직이는 GS 홈쇼핑이 움직이죠. 네, BJF 리테일. 이거 왜 씁니까 이게? 사익으로도 1단계 프로까지 낮췄잖아 한국은. 조심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극우 단체들이 장난만 치면 한국은 큰 일은 없을 겁니다. 뉴스거리도 나오도. 네, 이런 것들 다 이제 내수 관련주 실적주들이에요. 오늘 증권주, 금융주 많이 움직였죠. 실적이 좋아요. 3분기까지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뭐 오늘 보니까 뭐 대신증권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키움, 삼성 증권주 움직였죠. 3분기 실적 좋은데 가치주라고 반영 안 되다가 뒤늦게 반영돼서 증권주 튀는 거 봐요. 다만 증권주까지 시세가 터지고 나면은 대충 코스피 순환매가 1차 순환매는 완성되는 자리고 다음 주에는 좀 낙폭과대가 한번 움직일 시간은 찾아오는데 그거 미리 서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디지털 화폐 추진한다는 게 뭐 좀 세계화적 추세로 가서 이미 그거는 알게 모르게 한내때 같은 주가는 제법 올랐죠. 이렇게 제도 변화에 따른 테마죠. 그다음에 지금 뭐 백신 접종 이후에 독감 백신 맞고 난 다음에 지금 사망자가 나는데 의료 당국은 뭐 부작용하고 관계는 없다고 하는데 동일한 시간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는 거는 좀 의심할 여지가 있죠. 그래서 관련 수혜다, 뭐 대안각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부상된 거는 뭐 개별 종목 단기 강세 정도 나오겠죠.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오늘 저녁에 아마 트럼프하고 바이든 후보가 지금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미시간주에서 좀 트럼프가 좀 앞섰거든요. 좀 최근에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나오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단정은 안 됩니다만은 이제 바이든 우세로 점쳐지게 되면은 바이든이 밀었던 업종군들이 뭐 11월 초 또는 10월 말 정도 이 형세가 유리해지면은 좀 움직일 수는 있겠죠. 네, 그 점은 참고하시고 약세적 대안 코스피 쪽은 11월까지는 대안이 있을 거예요. 다만 쌀 때 잘 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꺾인 걸 쓰는 게 아니고 추세선에서 800 이하 영역 코스닥 초가 급냉할 때는 단기 반발력이 한번 들어올 수 있다. 10월 말 11월 초순 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